조선 3대 부자 하면 떠오르는 경주 최씨는 12대에 걸쳐 대대손손 부를 쌓았습니다. 채부잣집이 된 비밀이 울산에 있는데요. 그 흔적을 찾아가 봅니다. 나영 씨, 네. 12월이다 그죠? 네. 이 12월이 되면은 우리가 생각나는 역사적 사건 이런 게 있거든요. 뭐 떠오르는 거 있어요? 그 조선시대랑 연관된 거죠? 네네네. 임진왜란, 병자호란, 정유재란. 그러니까 임진왜란하고 정유재란은 이제 같은 시기에 7년 전쟁이고 그 뒤에 한참 지나서 청나라가 내려온 병자호란까지 이 세 개의 전쟁이 바로 이 12월, 이 한겨울하고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전쟁 때문에 여기 온 건 아니고 이 전쟁과 관련된 엄청난 장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왔거든요. 이 장군은 그냥 단순하게 전쟁의 영웅이 아니고 이 장군으로 인해서 그 집안 자체가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친 게 되게 크거든요. 그것을 한번 되짚어 보기 위해서 이곳에 왔어요. 한번 가볼까요? 네, 지금 가보시죠. 한번 가봅시다. 산으로 둘러싸여 고요한 이곳은 전형적인 산골인데요. 풍광이 아름다운 이 마을은 좋은 기운을 품고 있는 곳으로 조선시대부터 유명했습니다. 저는 오늘도 시골 가는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공원 같기도 하고 너무 예뻐요. 여긴 어디예요? 이곳이 한 20년 전에는 완전히 시골이고 산골이었죠. 산골이었는데 완전히 이렇게 바뀌었죠. 이곳이 지명이 이제 반연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건 납작한 돌, 청암 계통의 돌들이 많이 쫙 깔려 있는 동네. 그리고 반연이니까 연자는 연못이거든요. 계곡이나 연못. 본래 이제 사람 살기 좋은 곳은 산수가 좀 편안하고 물길이 막 이렇게 돌고 이런 곳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배산 임수의 전형적인 명당 자리를 갖춘 곳. 그곳이 바로 이 반연이라는 곳입니다. 제가 이런 곳에 있다고 하니까 왠지 좋은 기운이 막 느껴지는 그렇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명당과 관련된 이야기도 있을까요? 이곳은 어떤 이름으로 불리냐면 옛날부터 달밤에 피리를 부는 사람이 딱 앉아있는 그런 자리인데 그 사람이 피리를 보면 온 사방에 피리 소리가 쫙 퍼지거든. 월야 치적형 해가지고 그런 명당의 이야기가 있고 호랑이의 꼬리를 닮았다 해가지고 호미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또 이곳에는 이게 가마솥을 형상하고 있거든요. 가마솥은 뭐예요? 곡식을 담고 음식을 만들고 뭔가 끓이고 이러는 거잖아. 그것을 담고 있는 그릇이라는 거는 자꾸 부가 쌓이는 곳이거든. 그래서 이곳을 명당이라고들 이야기를 해요. 그런 명당들 때문에 이제 앞에 태봉산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태봉의 태자는 바로 태실을 이야기하는데 조선 왕실에서 왕자나 공주, 옹주를 낳으면 태를 자르잖아. 이 태를 자른 태를 어딘가에 묻어요. 근데 왕실의 자손은 함부로 아무데나 안 묻거든. 전국적으로 굉장히 명당인 곳에만 묻거든.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이제 태봉산, 울산에 태봉산이 묻혔어요.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오늘 우리가 온 목적, 여기가 이제 최진립 장군의 묘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 묘가 있는 곳이 바로 이제 명당이라는 거죠. 특히 최진립 장군의 묘 바로 바라보는 쪽에는 문필봉이라는 엄청난 봉우리가 하나 있거든. 문필봉이 있는 곳에는 학자들이 많이 배출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유니스트가 만들어질 때 도서관을 문필봉을 향해 지었고 그 문필봉을 향해서 지은 도서관에서 젊은 과학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바라보면은 이 최진립 장군의 묘 그리고 이 유니스트 반연마을 이런 게 다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혼돈의 조선을 지켰던 최진립 장군은 유니스트가 한눈에 보이는 곳에 잠들어 있는데요. 경주에서 살았던 최진립 장군이 이곳에 묻힌 사연이 있습니다. 여기 올라오니까 명당 자리라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 여기가 최진립 장군의 묘인 거죠? 그렇죠. 이 묘가 그냥 여기에 들어선 건 아니에요.
이 사연이 좀 있어요. 최진입 장군이 돌아가신 게 69세거든요. 우리 나이로 70세에 돌아가셨는데 경기도 용인 험천이라는 곳에 돌아가셨어요. 왜 그곳에서 돌아가셨냐면 그때 마지막에 그 연세에도 불구하고 충청도 공주의 영장이라는 관직을 갖고 있어요. 장군이었지. 병자호란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임금님, 인조가 위험에 처하니까 제일 먼저 달려간 사람이 바로 최진입 장군이에요. 용인의 험천이라는 곳에서 청나라의 군사와 마주치거든요. 10번을 싸웠어도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용맹하게 싸웠는데 마지막 순간에는 정말 역부족이었던 거죠. 왜? 화살도 떨어지고 탄환도 떨어지고 장비가 떨어지니까 더 이상 싸울 겨를이 없었거든. 그때 이제 이 최진입 장군께서 이 부하들 그리고 휘하 장군들에게 마지막 말을 남겨요. 나는 비록 나이가 많이 들고 늙었지만 나라를 위해서 이 한 몸 바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을 남기고 거기서 최후를 맞이하거든요. 그 돌아가신 모습이 고슴도치 형상이었다고 해요. 저기 쏜 수많은 화살을 다 온몸으로 받았으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인조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쵸. 나중에 전쟁이 다 수습되고 난 다음에 최진입 장군을 묘를 갖다가 그 임금님이 직접 관할하는 장으로 해가지고 아주 후하게 치렀거든요. 그때 나라에서 관장하는 국풍, 풍수지리의 대가들이 최진입 장군의 고향 땅 주변에 다 옵니다. 그 경주 내남이거든요. 고향이 경주 내남부터 해가지고 이곳을 샅샅이 훑었는데 풍수 대가들이 볼 때 이곳이 가장 좋은 명당이다. 그래서 이곳에 묘를 썼던 것입니다. 평생을 우리나라 3대 전쟁의 한가운데 있었고 도국 충신, 나라를 위해서 온몸을 다 바치는 정말 충절로서 한평생을 살으셨다. 그래서 나라에서 이렇게 무덤을 쓰고 또 성물도 갖춰놓고 이랬어요. 이 성물들도 사연이 많아요. 한 20년 전에 이거 도난을 당했어요. 이 문화재 도굴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귀한 것들 전부 들고 가요. 들고 갔다가 2009년인가 아마 이걸 찾아왔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최진입 장군은 40년 넘게 조국을 지키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는데요.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울산에서 활약하며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임진왜란부터 병자호란까지 활약을 했다 하셨는데 임진왜란 때는 주로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때는 25살이었어요. 아주 청년이었지. 그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외일병이 쳐들어와서 부산성, 울산성이 다 함락됐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가족들하고 노비들하고 모여가지고 의병으로 나섰던 거죠. 의병으로 나서가지고 그때부터 활약을 했는데 특히 울산 쪽에서 최진입 장군이 굉장히 활약을 많이 했어요. 경주에서 은양으로 넘어오는 그쪽 길, 거기서도 매복을 해가지고 외병을 크게 무찔렀고 서생포의 정유재란 때 이 최진입 장군이 활약하기 전까지 많은 전가를 올렸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영남지방 일대에서는 최진입이라는 이름이 다 알려졌죠. 그러다 보니까 외병들이 울산성을 향해서 움직인다는 첩보를 접하고 울산 부사가 그때 긴급하게 최진입 장군을 부른 거지. 그래서 최진입 장군이 한 100여 명의 의병들을 데리고 비산이라는 곳에 매국에 있다가 외병들을 화살로 다 물리쳤다거든요. 그 정도로 신출기몰하게 외병을 물리친 전가가 많았다. 그때 당시에 울산 의병들의 활약은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될 정도로 혁혁한 전가를 이뤘거든요. 그때 최진입 장군도 그런 전가를 올렸고 그런 바람에 결국은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선조가 울산 쪽에 있는 의병들, 장군들을 다 모아가지고 선종 원무 공신으로 책봉을 했거든요. 그때 최진입 장군이 2등 공신으로 책정될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아주 활약을 잘했죠. 그런 이름이 남아있는 곳, 그것이 이제 바로 울산입니다. 선조는 공신으로 책록했고 인조는 국풍을 보내 묘자리를 봐줬으며 숙종은 충성심을 높이 평가해 사액을 내렸는데요. 3명의 임금을 감동시켰던 충신이었습니다. 최진입 장군이 후대에 존경받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이 최씨 집안의 그 기록에 문파문고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편지 한 통이 남아 있는데 최진입 장군께서 고향에 있는 경주에 있는 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논이 좀 많은데 그 논을 종들에게 다 나눠줘라.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그 종들에게 농사를 짓게 해라.
그래서 열심히 농사를 지어가지고 자기 것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것을 동기부여를 줬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해서 그 집안을 일으키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고요. 특히 이제 최진입 장군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도 선무 원종 공신이라든지 이런 나라에서 공신이 되고 이러면 땅을 많이 받거든요. 이 땅을 받은 것을 그 지역 사회하고 함께 키워갔거든.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유명한 거는 이제 용인 전투, 함천에서 목숨을 바쳐서 싸울 때 경주에서 따라왔던 노비가 있어요. 옥동과 기별이라는 노비가 있는데 그 노비들을 돌아가라 했거든. 자식들도 있고 가족들도 있으니까 내려가라 했는데 옥동과 기별 그 두 노비가 주인께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바치는데 어떻게 여기서 주인을 버려두고 혼자 가겠느냐, 우리도 같이 죽겠다 해가지고 거기서 장렬한 처우를 마쳤어요. 그것을 끝난 게 아니고 이 최씨 집안에서 아버지 기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반드시 옥동과 기별, 이 종임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지냈죠. 후대로 해서 뭐라고 했냐면 어디 종에게 양반들이 머리를 쪼아리는 제사를 지내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무슨 말이냐, 이분들은 노비가 그냥 단순한 노비가 아니다, 항상 이분들이라고 공대를 하면서 그런 일화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사람을 아끼는 마음이 강했다. 또 하나 일화는 모함을 당해가지고 기양살이를 갔거든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옷을 짓고 곡식을 주고 이래갖고 험지로 떠나는 이 최진입 장군을 위해서 울고불고 했거든. 그러니까 죄인의 마당에 어떻게 이런 걸 받겠느냐 해가지고 그걸 전부 사양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을 정도로 최진입 장군님의 어떤 부자정신 그리고 충신의 모습 이런 게 잘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진입 장군이 위대한 건 단지 무사로서의 충절만 있는 게 아닌데요. 오늘날에도 귀감이 될 만큼 부자의 품격을 엿볼 수 있는 명문가를 만들었습니다. 경주 최씨 하면 최부잣집으로 유명하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나라 최대 부자 가문, 최부잣집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이 최부잣집이 그냥 최부자가 됐던 게 아니에요. 최진입 장군이 이제 공신이 되고 나서 나라로부터 많은 이제 녹봉을 받죠. 그 녹봉을 이용해서 천석 만석 살림을 이뤘는데 그때 이 최진입 선생님이 이제 갖고 나왔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최진입 장군의 사대손인 최국선에 이르러서 만석군의 형태를 갖춰갔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거기에는 최진입 장군의 묘트가 굉장히 부자가 되는 묘트라는 이야기도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바로 이 최진입 장군으로부터 시작된 이 가문에서 쭉 내려오는 최진입 최부잣집의 육훈. 첫 번째가 뭐냐면 진사 이상의 벼슬을 하지 마라. 이건 뭐냐면 권력과 부가 합쳐지면 부패하기 쉽다. 두 번째가 만석 이상의 재산을 절대 갖지 마라. 이건 뭐냐면 경제의 규모를 항상 지역사회와 함께 한다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매점매석이라든지 독과점이라든지 이런 걸 경계했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또 세 번째가 과객들을 후하게 대접해라. 최부잣집에 가면은 소반, 밥상 그릇이 500개가 있다고 해요. 이 500개의 밥상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최부잣집에 드리는 과객들, 나그네들에게는 후하게 먹였다는 거죠. 이 후하게 먹인 나그네들이 결국은 다 밖에 나가서 뭐합니까? 최부잣집에서 좋은 이야기 할 것이고 또 밖에서 들은 이야기를 최부잣집에 이야기를 해줄 것이고 정보 전달, 소통이 잘 됐다는 거죠. 또 굉장히 의미 있는 육훈 가운데 하나가 이 집의 시집온 며느리들은 3년 동안 무조건 무명옷을 입혀라. 그냥 일반 백성들이 입는 옷을 3년 동안 입어라 이 말이에요. 그럼 뭐냐면 백성들의 삶과 함께 해라 그런 뜻이거든. 이런 정신들 때문에 결국은 최부잣집이 300년 동안에 이 부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를 그냥 쓴 게 아니에요. 조선 후기에 기근이 아주 심하게 들었거든요. 그때 최부잣집이 창고를 다 열었어요. 특히 일제강점기 때는 이 집안에서 지금의 돈으로 치면 200억이 넘는 돈을 독립자금으로 대줬거든요. 그리고 6.25 전쟁, 한국 전쟁 때는 피난 온 사람들에게 전부 국밥을 끓여 먹였고, 그리고 또 이제 전쟁 이후에는 지금 영남대학교의 전신은 대우대학교를 만들어가지고 교육 사업에도 헌신하신 그런 훌륭한 집안입니다. 최진입 장군의 위대한 정신은 후손의 삶 속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유명한 부잣집은 많지만 유독 지금까지 존경받는 가문으로 남아있는 이유입니다.
울산실록에서 최진립 장군 어떻게 기록하면 될까요? 우리 가까이에 이 명당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 장군의 묘역과 지금 울산의 인재들 키우고 있는 과학기술원이 함께 조화를 이루고 있는 이곳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르시는데, 이곳이 얼만큼 중요한 곳이냐면 조선시대의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그대로 몸소 실천됐던 공간이고 경주 채부잣집을 있게 한 원형이거든요. 그리고 미래의 울산의 동량이 될 많은 사람들을 키워내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공간이 울산에 있다는 것,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기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진립 장군의 교훈은 나라에 대한 충절, 나눔과 베품, 청렴한 삶의 태도라 요약할 수 있겠고, 후손과 가훈을 통해 우리 삶에 깊이 뿌리내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영웅 최진립 장군입니다.